안녕하십니까. 무진장사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태율금화종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개념들과 또 수행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나갈까 싶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 제가 체험하고 저와 함께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 태율금화종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중요한 몇몇 수행에 중점을 둬야 될 그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개념이면서 특정한 어떤 그 부위 혹은 그 혈자리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문제는 그 부위를 지칭하는 그 단어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위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기를 쓸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겠죠. 근데 뭐 워낙 오래되다 보니, 또 그리고 저희 나라도 아니고 중국에서 그걸 하다 보니 아마 저희 나라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규예요, 조규. 규라는 건 이제 구멍을 얘기하고, 조자는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 때 그 조자거든요. 일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태율금화종지 안에서 보면. 그래서 현빈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빈일규라고도 하는데, 그 현빈이 어디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태율금화종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 현빈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연하게 신장 위치라고 봤어요. 명문. 그 명문 위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명문은 아니고요. 그 미골, 그러니까 요추에서 미골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는 그 두 개의 구멍이 현빈일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저 나름대로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명문호흡 하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거기가 명문 그 자리가 그 현빈이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태율금화종지에서 이야기하는 현빈은요, 정확하게 상단전인데, 상단전 자체가 아니라 상단전에서 그 이 안으로 들어가는 양눈과 눈 사이에서 뒤로 밀려 들어가는 뇌의 중심 부위를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상단전 자리가 그 나중에 기운 공부를 하시고 상단전을 제대로 관해해 보실 수 있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두 개의 꽃잎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두 개의 꽃잎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빈이라고 하는 말은 새끼를 낳는 암컷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지칭하는 것인데, 뭐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자의 성기 모양을 지칭하는 것이 현빈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는 뭐 이런 것들, 음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 현빈인데, 그러면 상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백회에서부터 여기 미간까지를 지칭하는데, 이 태을금화종지에서 이야기하는 현빈은요, 눈과 눈 사이에서 그 중심에서 뒤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현빈과 조규라는 말을 이제 같이 쓰거든요. 이 조규는 음양이 두 개의 그 기능을 가진 채 그것이 교차되는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는 백회와 아래는 저기 발밑에 그 혈까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표면이 아니죠. 이 앞이 아니라 이 옆으로 치면 이제 한 중간 정도가 되는데, 우리 입천장과 비강되는 위치를 바이브 시켜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와 수행하는 분들에게 주로 한 번씩 권하는 건데, 그 입천장을 훔 수행을 할 때 입천장을 진동시킬 때 숨을 이렇게 당기면서 여기 이 부위를 진동시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뒤에 입천장 위에 비강이 만나는 그 지점 위쪽으로 이렇게 아주 작은 동공이 하나 있는데, 그 동공을 진동시켰을 때 그 뒤로 있는 송가체가 자극이 되거든요. 이 조규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양눈의 그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로 밀려 들어가서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에 규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조화가 이 조규에서 일어난다. 현빈이라고 하는 것이 현빈 일규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그 도를 이루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조화 혹은 만물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자리를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을금화종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수행보다 이 눈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하거든요. 눈을 중심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은 안식 수행을 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근 원통이 아니라 안근 원통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보는 의식 자체, 그러니까 눈으로서 보는 감각이 아니라 항상 그 감각으로 수용을 했던 우리 내면의 의식, 즉 혼백령의 기능을 분리시켜서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대상, 즉 이 포워드되어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 대상이 아니라 눈을 감고 대상을 보던 그 의식이 맺혀지는 부분, 혹은 그 내면의 어떤 감각, 내조하는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이 태을금화종지입니다. 태을금화종지 안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자물쇠만 던져줘 놓고 열쇠는 어디 갖다 버렸는지 원래 없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애초에 책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설명을 하는데, 태을금화종지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 보는 의식, 즉 저희들은 이제 보는 자 의식이라고 이해하는데, 보는 자 의식을 보는 감각 행위 자체와 구분지어서 분리해서 수행을 해나갑니다. 그것을 분리했을 때 혼과 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나옵니다. 혼, 백은 감각 행위 혹은 습관에 늘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 행위를 멈추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혼백은 늘상 활동을 하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꿈과 같은 것들인데,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 감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론 이제 망상 혹은 무의식과는 다른 겁니다. 순수하게 그 의식 상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 안식 수행인데, 태을금화종지는 이 안식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해나갈 것을 권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대상, 눈앞에 있는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행위, 그 감관이 맺혀지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합니다. 안식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눈을 감고 눈동자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특정한 한 곳을 주시하다 보면 빛이 맺혀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빛이 맺혀지는 것은 눈 앞이 아니라 감관, 이 내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후두신경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후두신경이 아니라 몸 중심 정도에 있는 특정한 어떤 위치에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질 때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운이 상당히 거칠게 이렇게 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고요하게 침잠시키면 거기에서 일점 양광이 형성됩니다. 그 일점 양광을 주시해서 볼 때, 오랜 시간 주시해서 볼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정한 어떤 그런 정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체험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빈 일규가 되는 겁니다. 음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몸의 좌우를 대칭해서 음량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대상을 보고 인지하는 그 행위, 그리고 대상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 그것이 가능한 어떤 원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문에서 빛이 일어날 수는 없죠. 예. 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미골 위쪽, 미골 꼬리뼈에서 빛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감각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상단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신통을 천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당연하게 눈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빈 일규, 조규, 그 다음에 현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맺혀지는 그 자리를 지속해서 쳐다보면 공간감을 느낍니다. 일종의 그 깊이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집중하고 있다 보면 유체이탈 현상 같은 것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자리를 중관 혹은 중궁 혹은 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정이라고 뜰정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전. 밭전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눈과 눈 사이를 중심으로 수행하다 보면, 안식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의식이 맺혀지는, 공간감이 느껴지는 특정한 자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죽어서도 빛, 살아서도 빛이라고 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그 빛의 파동으로 돌아다니는 그들이 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러면 그들이 속한 세계가 보이겠죠. 그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빛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똑같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이 세계의 방식과 보이는 세계,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궁입니다. 연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주 저 어디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신들이 거하는 그 세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그것을 수신할 수 있는, 그것이 매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즉 중궁과 연정, 현빈, 조규, 관문, 이 모든 것들이 지칭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일정 양광이 비치는 것. 살아있을 때는 그 자리가 일정 양광이 비치는 현빈이 되고 조규가 되고요. 중정이 되고, 죽어서는 거기가 사후정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식도 거기 있나요? 그때 보이던 그 빛도 거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뜻밖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백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감각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 개의 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백이 위치하는 부위가 꼭 한 군데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하나이듯 귀신이 되면 그것도 역시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빈. 연빈은 저를 부르던 이름이었고요. 현빈, 조규, 관문, 중정, 연중, 다 한 부위를 각기 기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달리 부르는 것인데, 바로 눈과 눈 사이에서 이 뇌의 중심 위치로 가는 이 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수행의 가장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